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0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 논평 꼭지로 골랐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났는데, 오늘 제가 러시아 쪽 뉴스를 봤더니 러시아가 그 미팅 내용에 대해서 이집트와 공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일맥상통하느냐면은 푸틴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김정은과 통화한 거랑 같은 급이에요. 당연히 후속으로도 이야기를 했겠죠. 북한에다가. 자,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국가들이죠. 이집트와 북한이 그렇다. 그것이 곧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챙긴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자,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추론에 기정사실화한 것이지만은 추론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이거죠. 지금 미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압박하려는 패권 정책에서 물러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뭐랄까 할까, 나토 해체 이런 걸로 나타나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과거의 틀에 기반한 세력이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 물길에 탔어요. 그래서 힘이 붙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봉착한 지금의 구조는 자본주의의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돌파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미국이 사는 방법이죠. 미국이 현대까지 주도하고 있으니까. 자,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미국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이제 북미 종전선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남한은 기술적으로, 북한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섬나라와 같았던 우리가 대륙과 연결되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만나는 거점이 된다. 시장터가 된다. 거기 북극 항문이 시베리아 철도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체계에 대전한 그런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AI. 네, 이런 것들이 한 꾸러미로 간다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러시아의 이런 행보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은 러시아도 전체적인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그 다음 그려질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준비 태세가 보여요. 중국은 반대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타스에 난 이 기사입니다. 타스의 대문 기사로 났어요. 대문 기사로. 가장 큰 기사. 오늘 가장 큰 기사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프로프가 알래스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집트 외상에 브리핑을 했다. 이걸 이집트 외상에 왜 브리핑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줄 이유가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뭐 국내 언론 어디서도 이런 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 언론 어디서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집트가 러시아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조만간 마련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예. 북한에 전화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스의 오늘 뉴스에 두 개의 대문 기사가 있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게 그 중 하나고,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거 여러분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가자 점령을 위한 작전을 승인을 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거의 윤석열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내전을 촉발하고 북한과의 전쟁을 시도했던 그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 두 개가 같이 떴는데 이 두 기사가 상관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가 이집트거든요. 자, 이 말은, 자, 여기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되면 여러 군데서 일이 발생하는데, 러시아 관점에서는 북한 쪽하고 북한 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집트 쪽이 있다. 근데 북한은 러시아와 통로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국토가 접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집트가 역할을 하려면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집트는 누가 보더라도 중동 국가이기도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예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육지로. 그걸 러시아가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시리아는 어차피 미국 힘과 지금 러시아 힘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고 그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라크에도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터키예요. 터키 큰 문제 없어요. 지금 나토의 한 축이죠. 그 위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하고는 관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였다시피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미국의 중재로 화해를 했어요. 그거는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반대로 이집트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픈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더 많은 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미국도 물론 뛰어들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쥔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우선적으로는 미국이 관여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국하고. 심지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만 이게 극대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전체의 관심사거든요. 세계 전체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시장이 다른 시장들과 연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화를 했다. 근데 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와 푸틴이 이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가자에 이스라엘이 알박기를 하면 전 세계가 힘들어져요. 아프리카가 고립돼요. 이집트가 살려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무너져야 돼요. 맞죠? 예, 그걸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전화를 한 것은 너 나하고 곧 잘 될 거야. 이스라엘은 어째? 광분하고 있는데 가자를 다 먹겠다는데 잘 안 될 거다.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론전을 수행하는 게 있고 네타냐후의 정적을 도와주는 게 있고 지금 네타냐후 인기 없습니다. 수많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불 붙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부를 전복시킬 때 했던 미국의 힘을 5분의 1만 써도 네타냐후는 전복됩니다. 물론 걸리는 것은 미국에 있는 유택의 자본이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먼저 던져줄 거예요. 먹을거리를. 이러면 돈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존속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되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회담권에, 알래스카 회담 후속권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도 좀 이런 걸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한하게 자기 의사를 해외권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게 되게 많아요. 일본 언론 이거 보십시오. 헝가리 5번 총리가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 팩트.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지금 먼저 하게 돼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면 미국하고 같이 3자 회담을 한다. 거기서 안전 보장이 되는데 나토는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어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부다페스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하다.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왜냐? 헝가리 5번은 푸틴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협상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느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부다페스트 이 정도까지 나오면 부다페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1, 2주일 내로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을 불러다가 이재명과 회담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듯하면서 되게 상승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각자가 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잘 될 거라고 보고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러시아 하니까 이런 기사가 떴죠. 러시아의 TU 어쩌고 저쩌고 전략 폭격기가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라 하면 핵 무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해 상공을 지나갔다. 우리 뭐 영공을 들어온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보고를 잘 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저기 관리 영역이라고 그러죠.
제 정확한 지금 명칭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공은 아니더라도 우리 그 해역 그 공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한테 이게 기회를 주게 돼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 위에 KFN 국방뉴스에서는 러시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공표한 것을 이렇게 SNS상에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위에가. 거기도 이제 윤석열 때의 KFN이면 전혀 다르게 보도했겠죠. 이게 예전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밑에 연합뉴스가 남아있죠. 러시아 전략 폭격기 종횡무진? 맨날 오릅니까? 종횡무진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항로가 왔다리 갔다리 했나요? 일본 영공으로 들어갔나요? 우리 영공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비행이요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나요? 전투기 호위가 붙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계획된 주기적으로 하는 1년에 한 번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하는 정기 훈련이다. 우리는 그렇게 KFM 보도를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연합뉴스는 그걸 어떤 식으로 뒤틀려고 하는 식으로 보이죠. 예. 동해상공수 6시간 비행. 자, 이런 거는 러시아 관계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엄청나게 100% 적대적이지만큼 많다. 우리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기랑 러시아랑 큰 끈이 생길 수도 있다. 예.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쉽게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현안들이 부닥치면은 이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집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북단이죠. 나일강 하구고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봤습니다. 제가 왜 가자가 알바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저 위에 조지아 보이고 그가 코카사스 산맥이고 그 위로는 러시아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을 화해를 시켰죠.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예. 저기 전쟁하고 뭐 큰일 날 뻔했죠. 저기를 중재를 했다. 미국이 저기 가서 중재를 했다. 그것은 일단 러시아가 오케이 했다는 것이고 나토가 확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완전 곤죽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 나토에서 빠져나온다. 나토의 전력이 아마 죄송합니다. 미국의 전력이 나토 전체의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빠져나온다는 게 확실하면 나토는 뭐 유명무실해요. 나머지 자기들이 만들어라. 그게 원래 유럽의 목적이기도 해요. EU를 만든 목적. 예.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코카사스 산맥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연결하고 싶고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였고 바이든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중동에서 다 적을 만든 다음에 물러났죠. 그것을 따먹은 게 러시아예요.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이게 덤벼들었지만 러시아가 더 많이 획득했어요. 몇몇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 국가가 진짜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주고 신뢰를 심어준 건 러시아예요. 중국의 1대1로 여기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집트에서도 중국의 1대1로 얼마나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먹게 되는 거고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분명히 시도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나 이런 걸. 거기서도 그것을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해서 그의 결과물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란과의 관계가 이란이 미국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국보다 러시아가 훨씬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합의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란과 미국이 평화협정 핵무기를 해결하게 되면 여기서 중국은 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선에 끄은 것은 전부 다 중국의 타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십자가 연결될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이 곧 발동이 걸릴 것이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라프로프가 이집트에다가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개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 면담 결과가 나쁜 쪽으로 가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앞으로 더 경색될 거면 전화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화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전화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언론 보도만 가지고도 이집트 정보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전화해 준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전화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이란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란이 해결돼야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해결돼야지. 가자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십자 도로가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다 혜택을 보고 러시아도 혜택을 보고 또 이란이나 여기 파키스탄 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치면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국가들 다 연결이 돼요. 여기는 지금 전 세계에 기여하는 시장으로서의 기여도가 없는 데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다 꼭지가 딸려오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는 뭐 의미가 있냐? 지금은 거의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상태로 있잖아요. 특히 프랑스. 예.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랑 상관이 많다. 가장 쉽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소비체가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시장이 형성된다. 세계 무역 시장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바로 딱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수소 에너지를 볼 때 수소 액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그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이미 공장도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전기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거든요. 수소로 값싸게 전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기다가 뭐 전력선을 뽑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런 이쪽에서는 북극 항로가 열리는 부분이 있죠. 또 한반도가 당연히 북극 항로만 열리겠습니까? 북미 종전을 하게 되면 시베리아 철도망이 같이 열리는 거죠. 병행해서. 우리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극 항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알래스카 회담의 결과 라프로프가 이집트에 전화했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지 가능한 항로지 않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무역로, 시베리아 철도를 기반으로 두는. 그렇게 되면 역시 중국이 또 소외가 돼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오가 우리 바지끄레기를 잡고 우리는 베트남 만났으니까 끝이다 했는데 만나달라. 이게 올라타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할 정도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기시다 때와 더불어서 이시바도 그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희한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을 담궜다. 친일파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간인은 제가 주요 사실들을 몇 개만 보더라도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뒤집어 보더라도 그런 맥락이 보이거든요. 네. 자, 이거는 좀 전에 라프로프 이야기를 다룬 한 문단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25년 10월 15일, 좀 이따 금년 가을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아랍 정상회의를 한다. 첫,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국이 오케이 한 거예요. 왜? 미국은 버리고 갔으니까. 좀 전에 그린 지도,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은 카이로에서 이번에는 러시아와 아프리카 장관회의를 한다. 이게 두 번째다. 아마 첫 번째는 모스크바에서 했을 거예요. 1, 2년 전에. 그때는 정상회의 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다 초청했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쿠데타들이 일어나면서 친 프랑스 정부들이 다 쫓겨났어요. 미국도 그 첩보전을 쓰려고 그러다가 다 튕겨나갔죠. 예,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식민지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지배받고 있었죠. 그들을 푸틴이 해방시켰고 무료로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고, 그 외세를 몰아낸 그 세력들, 그 회세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친일파가 똑같아요. 그게 먹고 살던 기업주부터 혜택을 보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 언제 다시 쿠데타로 뒤집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죠. 그들을 지켜준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를 보는 거예요. 왜? 라프로프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국민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이제 그 성과물을 딸 때가 됐다. 이것은 이때까지 해오던 작업이고 덧붙여서 아랍까지 한다. 왜? 아랍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아랍도 혜택받고 우리도 혜택받는다. 자, 이거에 북극 항로가 됐다. 거기서 베트남을 한 파트너로 끼워주겠다. 생산기지로. 혜택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 선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가 보기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굳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은
푸틴이 화해의 의미로 양보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들어와서 자기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지금 이집트랑 통화한 그 부분하고 사실 좀 전에 제가 지도로서 보여줬지만 통행로의 중요한 길목들이에요. 그 길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쪽에서 하고 있는 북극 항로 내지는 북미 종전 선언 이후에 시베리아 유라시아 연결망 해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 부분은 훨씬 더 아프리카 이 라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덩치로 커질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에요. 예. 크기도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발을 담그는데 그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세력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중국 세력이 견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다크코 세상의 진 면목이고 지금 보여드렸던 저 그림은 중동을 잇는 물류망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여기 진짜 백이는 바로 북미 종전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사 말단에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알래스카 미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잘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미러 협력 관계의 새 장을 열자. 트럼프를 모스크바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호의적이고 러시아의 어떤 수장의 입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 이래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협상의 진전은 있었다. 하나 합의엔 도달하지 못해. 자, 여기서는 트럼프가 해결할 일이 좀 더 많은 것이고 푸틴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는 푸틴은 항상 진중하고 생각이 많고 트럼프는 좀 돈키호테 같은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저는 이것이 라프로프의 이야기랑 상관이 있다고 보고 생각보다 일의 진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우리도 이집트에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뭐 윤석열 때는 볼 게 없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 통일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포석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정권 욕심하고 그냥 정권 가지고 있는 동안 뭐 뽑아먹기 꽃감 꺼내먹기 이것만 관심이 있었죠. 22년도 내용이에요. 문재인 때 K9 자주포 그때 수출했죠. 이집트에. K2 전차의 수출도 아마 가능성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집트는 복잡해요.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미국 탱커, 러시아와 관계가 좋으면 러시아 탱커인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뒤에 부품을 공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기술 수출과 자립이 되게 필요한 나라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러시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력이 러시아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보면은 이집트에 관련해서 러시아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라프로프가 이집트에다 전화를 했지만 이집트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군사적인 부분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정도는 러시아 기술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패키지로 가야 돼요. 미국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럼 서방의 국가 중에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K9 자주포 K2로 대표되지만 현재 미래 기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많은 나라에서 탐내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적절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죠. 그 기술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놔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없지요. 미국입니까? 아니죠.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하고 겨눌 수 있는 곳은 중국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이미 침을 발랐잖아요. 러시아는 우리한테 우호적이에요. 러시아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렇게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루트의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쪽에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바람개비 설치한다, 조력 발전소 설치한다, 태양광 설치한다. 그게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모든 것들 우리 기술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문재인이 가면서 이 세 나라를 만납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UAE와 사우디는 뭐냐? 중동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세팅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분위기 세팅.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아랍 국가들의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관행을 잘 따를 것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물론 UAE나 사우디하고 우리가 큰 관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흥나라 이집트. 요거는 아프리카의 관문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명시했습니다. 그때 22년이면 3년 전이잖아요.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예요. 푸틴도 계속 준비했고. 그러니까 이 패권 사회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부분, 중국의 부상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이 이쪽에 손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세 읽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 그때 이런 것도 났죠. 우리가 이집트를 집중 공략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해줄 수 없고 러시아도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랑 파트너랑 같이 가야 돼요. 삼성중공업이 이집트에 15억 불 조선소 건설 바짝 다가가 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까지 가서 작업을 했죠.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K9 자주포 수출한 거고 이렇게 보면 K2 전차 기술 수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집트가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폴란드처럼. 네. 그 다음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서 언급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언급이 빨간 줄로 되어 있죠. 현대로템은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사업 20억 달러 지하철 하나 디펜스 K9 이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 엘다바 원전 사업 네. 이 네 개를 짓는데 이거 지금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모르더라고요. 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코로나가 창궐 할 때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수교 30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LNG선을 몇십 척을 우리한테 주문해 줬어요. 러시아가. 그 이후에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어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엘다바 원전 저것도 4기의 원전을 러시아가 돈을 빌려주고 자기 기술로 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이집트의 특수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하고 UAE의 특수관계도 이런 식으로 발생했거든요. 자,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는데 공사 중에 발전소 외에 부대 시설 건설하는데 그게 전체 공사비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2, 3조 정도, 1조에서 한 3조 정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결정하죠. 러시아가 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수익 계약으로 줬어요. 그건 선의의 표시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시 이집트가 문이 트일 수 있다. 이거 한국하고 공유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한국 거의 간다고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왜?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정치, 외교, 군사적인 거 빼고는. 자,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그냥 올라타서 뭐라고 할까? 불로소득을 얻는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가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과도 군사적인 교류를 강화시킨다는 부분이 이번에 딱 등장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야 돼요. 제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만 뜨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에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자, 이 와중에 중국의 행보를 보십시오.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했다고 났어요. 어제 간 것 같아요.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이게 뭐냐? 지금 중국하고 인도의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가 가운데 끼어서 수교를 조율해주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뭉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걸 조만간 그러니까 중국하고 접촉이 있을 건데 왕이 부장이 한 번 더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러 갔다 이런 느낌이에요. 올 거지만 이것은 뭐냐? 러시아가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이집트에 전화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중국이 좀 늦게, 제가 보기 좀 늦게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는구나. 좀 이제 저만 해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제는 이집트, 그리고 조만간 북한. 거기서 중국은 소외된다. 그들이 소통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1대1로가 다 잘린다. 이제 퍼뜩 놀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더 사전에 물밑 작업을, 외교 작업을 했었어야죠. 되게 단순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말초적으로. 뭐, 오늘 인사하러 오니까 받아주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에 화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화해하면 더 큰 덕이 생기니까. 제로섬이 아니고 내 걸 뺐으면 상대방 걸 뺐으면 내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뒤늦게 깨달았다. 그렇지만은 흐름을 돌이키기는 어렵다. 모디는 모르겠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화해할 거라는 것을 알지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또 하나의 큰 파트너, 지금도 억지로 붙어있는 파트너마저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베트남하고 군사관계, 군사협력관계를 키운다 했더니 갑자기 이 미팅이 그 다음날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 우리 베트남이랑 만났죠. 다 베트남 이웃 국가들이죠. 여기랑 비공식 회의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만났다는 겁니다. 한국에 영향이 들어온다.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우리가 평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요 언론들에서 중국이 자극을 받았잖아요. 연이어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자, 푸틴이 미러 관계에 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가자, 이제 협력 관계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표가 될 정도면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왕이 부장이 바로 모디한테 가잖아요. 예, 배제될 것 같으니까. 즉 그것은 모디를 유혹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파키스탄과의 화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 북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잠깐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무리로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제 8.15 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북한의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이 역사를 바꿀 위인은 아니야. 한국 외교 상대 못돼.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미 결론을 다 내고 하는데 MBC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제가 딱 관심이 갔던 보도는 요 기사에만 있었어요. 이런 소개를 드릴게요. 요 부분인데 요거 다운표로 돼 있어요. 다운표로 김여정의 말인데 이 말은 제가 여태까지 최근 몇 년간 들었던 문재인 이후에 몇 년간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난은 맞는데 그 비난에 실체가 없어요. 비난에 무게가 없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통신은 이어 김 부부장이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보수의 간판을 달던 민주의 감투를 쓰던 표현력 좋네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의 간판을 달던 민주의 감투를 쓰던 자, 문재인은 북한 중재를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게 했어요. 결과를 꼬린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북한도 당연히 잘 알고 있다시피 우크라이나전을 지금 진행하는 거 푸틴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면 그들과 북미 정전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다리를 놓아준 게 문재인인데 자기들한테 전쟁을 걸려고 했던 윤석열과 동급으로 취급을 한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가벼움, 어떤 비난의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없이 대물림하였다. 너무나 실체가 없는 비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상황을 오히려 알고 있다.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술래발을 치는 거죠. 서로 술래발. 한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 블러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이것은 거꾸로 위인이다.
영웅이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 쓸 필요 없거든요.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이것은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역사의 흐름은 뭐냐? 남북이 소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것이 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는 그 위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지금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긴 이다를 인정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간 들은 것 중에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그들이 문재인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할 때는 한 것을 기억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죠. 예, 문재인과 윤석열을 동일선상에 놓는다. 예, 이 자체가 이 비난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속내를 들여봐 달라. 우리는 그냥 지금 짖어야 되니까 짖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또 계속 하느냐 계속 하죠.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괜찮다. 우리는 할 바를 한다. 그래서 서로의 블러핑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그렇듯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